레이팅 이 평가 기관이 주목하는 게 이제 이코노미석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서비스가 열악하고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슬리퍼가 제공된다든지 우리한테는 매우 익숙한 거지만은 다른 일반 글로벌 항공사들의 어떤 이코노미 서비스 수준으로 놓고 비교하면은 대한항공은 현격히 우위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항공이 국내 대형 항공사 최초로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를 신설했습니다. 비즈니스석은 부담스럽지만 일반석보다 쾌적하게 여행하고 싶은 고객을 겨냥했습니다. 10에서 30%의 비용을 더 지불하면 일반석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리미엄석은 일단 좌석 공간이 일반석 대비 1.5배 넓습니다. 등받이는 130도까지 젖힐 수 있는데 15.6인치 모니터도 달려있고 인터넷도 가능합니다. 쾌적한 좌석을 원하는 승객들에게 비즈니스석 대비 약 17에서 60%까지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구매는 부담스럽지만 일반석보다 편안하고 럭셔리한 여행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좌석 간 간격은 39에서 41인치이며 모든 좌석에 다리 받침대와 발 받침대를 장착했습니다. 등받이는 최대 130도까지 젖혀져 장거리 여행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기내식과 음료는 프레스티지석에 준하는 수준으로 서비스됩니다. 대한항공 그동안 1등석과 프레스티지석, 일반석으로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개조 이후에는 프레스티지석과 프리미엄석, 일반석 등 3개 좌석 클래스로 운영합니다. 다만 대한항공 전체 여객기 138대 중 11대에 한정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항공기에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양한 옵션이 생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코노미석을 타면은 가끔 불편할 때가 있는데 뭐 그런 좌석이 있어도 내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면은 그런 거 써서 편하게 비행하고 싶은 경우에 편하게 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다는 입장이에요. 좀 쾌적하게 갈 수 있잖아요. 좀 넓게.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말라서 떼장 많아서 그런 건데 우리 애들은 몸은 좀 좋아.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넓어지면 좀 쾌적하고 그런 게 좋아요. 그렇게 차별 두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좁고 조금 넓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석은 너무 비싸고 이코노미는 불편했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선택지가 나온 걸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반대를 표명하는 시민들과 시민단체도 있었습니다. 단거리 비행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장거리 비행일 때는 자리가 좁아지면은 되게 힘들 것 같고 더 큰 좌석을 위해서 돈을 더 내면은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 그 항공사의 전형적인 조금 자기 이익 불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해야 될 비행기에 항공사가 그 가격을 좀 차등함으로써 조금 이익을 불리기 위한 그런 수단에 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좌석도 생기게 되면은 소비자로서 더 좋은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하게 좌석 선택권이 있겠지만 기존 또 이코노미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일한 금액으로 또 여행을 즐기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코노미석도 기존의 동일한 그런 좌석 크기로 유지를 하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거리 노선에서 1인치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 공간의 이제 축소보다는 소비자의 그런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대한항공은 좌석 너비가 1인치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8.1인치 노후 좌석 대신 타 기종에 이미 적용 중인 17.1인치 신규 좌석이 들어가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또 승객들이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앞뒤 좌석 간격은 여전히 33에서 34인치로 같은 기종을 운영하는 타 항공사 대비 가장 넓다고 강조합니다. 좌석 간격은 유지하되 슬림 시트 적용으로 등받이가 얇아져 실제 체감 공간은 더 넓어졌습니다. 등받이를 젖혔을 때 뒷좌석 공간을 덜 침해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좌석 모니터를 13.3인치로 확대하고 감압식 대신 정전식 터치스크린을 적용했습니다. 상위 클래스와 동일한 4K 화질, USB-C 포트도 지원합니다. 모든 좌석 클래스에서 기내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점도 사용자들의 여행 편의를 높일 요소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글로벌 허브 공항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대의 외국 항공사 항공편이 들어오고 나가며 외항사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가 대한항공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시아나와 합병으로 몸집은 커졌지만 독점 구조에 따른 안일함이 생길 경우 외국 항공사들의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동 3대 항공사로 불리는 에미레이트 항공, 카타르 항공, 에티하드 항공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아시아 노선을 집중 공략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의 대형 항공사들도 한국발 노선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2025년 7월 인천공항공사가 공개한 대한항공의 승객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와 합쳐도 37.8%에 불과합니다. 이는 델타항공이 허브공항인 애틀랜타에서 최근 1년간 승객 점유율 73.7%를 기록한 것에 비해 크게 뒤집니다. 또 아메리카항공의 댈러스공항 점유율 66.1%와도 비교됩니다. 결국 대한항공이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독점이라는 울타리에 안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외항사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비스 혁신과 차별화된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와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커질수록 조직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독과점 논란이나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 같은 사회적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몸집 키우기에만 그칠 게 아니라 투명한 경영과 차별화된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공정위가 그 승인 합병 조건으로 이제 내세웠던 그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와 품질을 떨어뜨리지 말라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흔든다거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그걸 감수하기는 사실 감수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건 전반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결합 승인 자체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도록 저는 소비자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기준 대한항공이 아마 매출 16조 원, 영업이익 2조 원을 기록해가지고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 인수 합병을 통해서 어떤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또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도약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노선을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독과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줄여나감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지금 추진하는 건 어떤 효율성, 그다음에 생산성,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존의 LCC들은 어떻게 보면 부가 서비스라든지 그런 데서 수익을 창출하지만 이런 FSC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신사업 영역에 좀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항공우주산업이라든지 UAM이라든지 뭐 MRO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산업에 진출을 한다라면은 어떤 고부가가치의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합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항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항과의 연계거든요. 그리고 허브 공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대한항공 아시아나 양분화된 체제에서 허브의 기능이 좀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 터미널이 생기고 또 그것이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어떤 허브 터미널로 된다라면은 많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각 허브 공항을 다 갖고 있고 또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위치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승객은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서비스만 본다는 말처럼 전 세계 하늘길은 지금 좌석 전쟁 중입니다. 중동 3사는 5일머리로 환승 승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 항공은 프리미엄 서비스로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에어아시아, 피치항공 같은 외항 저비용 항공사들은
한국 노선에 대거 뛰어들며 대한항공의 전통적 우위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지만 충성심은 약하다. 대한항공의 프리미엄석 도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왕중입니다.